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0년 4회, 금년 마지막 회 11월 시험 문제인데, 오늘 문제를 이제 좀, 요즘에 월동기 서울시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을 막 종로구청 막 이렇게 뛰느라고 좀 바쁜 와중에도 검토를 한번 쭉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막 어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은 어렵고 한 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 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올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회 가스기사 필기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스 유체역학. 머리 아파. 머리 안 아파요. 레이놀드 넘버하고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B제곱 플러스 G 이퀄 제로라는 우리 베르니케이션 완전히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다가 T분의 PV 이퀄 T-분의 P-V 이게 뭐죠? 우리 보일-샤를 법칙, 보일-샤를 법칙만 완전히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도 레이놀드 넘버가 10의 6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 우리 2100 미만이면 뭐죠? 2100부터 4000까지가 그게 우리 전이구역이 2000 미만이면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라미네르 층위로 약하게 흘러간다 이죠. 그게 점점 나가면서 발달해서 풀리 디벨로프 플로우가 되죠. 이제 완전 발달 유동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난류가 터뷸런스가 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에 4000이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얘는 보여주는 거예요. 난류다. 그런데 상대 조도가 0.05인 원관의 마찰 개수는 F는 0.03이다. 이 원관의 부차 손실 개수.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배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요. 이렇게 쭉. 그런데 배관에서 미터당 생기는 손실을 퍼스트 프레셔 드랍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로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메다기를 단다든지 밸브를 달았을 때 요거 엘보를 하나 꺾었을 때 요러기에서 발생되는 걸 우리 세컨더리 로스 부차적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손실을 계산하고 요게 몇 개냐 이걸 등가 길이를 표로 나타냈어요. 엘보 100A짜리 한 개가 2m 배관한 거하고 같다. 손실이. 그럼 근데 2m 더해주면 돼요. 100m 플러스 2m. 이게 부차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부차적 손실 개수가 6.6인 글로밸브, 이 밸브를 하나 다 달았대요. 그랬을 때 등가 길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얘는 관지름에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산하는 식이 뭐 있어요? HL은 하이드로, 수압 손실, 수압은 L은 로스의 첨자 L은. 그래서 HL. 그래서 HL인 거야. 뭐라 그래요? 람다 곱하기 2D분의 L.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B제곱. 이라고 쓰잖아요. 우리 이거 줬잖아요. 근데 부차적 손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손실 계산식이고 부차적 손실은 또 HL 다시는 뭐라고 쓰냐면 K 곱하기 2G분의 B제곱이에요. 두 가지씩 갖고 같이 써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 조도가 0.05인 원관의 마찰 개수는 F는 0.03이다. 그죠? 이것부터 먼저 계산했어요. 부차적 손실 개수가 6.6이래요. 이게 6.6이래요. 그러니까 HL이 얼마예요? 그 손실이. 손실 개수가 6.66 개수니까. 그죠? 손실은 얼마예요? 원간의 마찰 개수. 여기는 0.03이고. 그래서 요거가 같네요. 그죠? 요거 같아. 그러니까 K 값을 줬으니까. 요거 넣으니까 HL 값이 나오잖아요. HL 대신에 요거를 넣어버려. 이걸 통째로 넣어버려요. 이렇게. 이거 대신에. K 곱하기 2G분의 B제곱. 날아가면 되네. 그죠? 이게 줬어요. 얼마? 6.6. 얘는 얼마예요? 람다는 0.03. 얘하고 뭐가 보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 얘는 날아갔고 이제 K도 날아갔고 6.6은 0.03 D분의 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라? 이 등가 길이를 구해라. 등가 길이 L, 관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관지름의 몇 배인가? 그래서 이거의 몇 배인가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1, 2가요. D는 0.03 나누기 6.6의 L.
그죠? 관 길이의 요거다. 답. 그죠? 0점 나누기 6.6. 그죠? 그래서 요식을 완전히 하나 보는 거예요. 두 식을 같이 대입해서 하는 그런 식이다. 자, 2번. 압축성 유체의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압축성 유체는 뭐예요? compressible flow. 우리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 이런 거 말고 기체는 그냥 compressible flow. 그죠? 물같이 액체인 보통의 물 그런 것들은 누르면 풍선에다 물 넣고 눌러보세요. 다른 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김강자 효과. 그죠? 풍선 효과라고 했잖아요. 벌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체에서 내부 에너지 아주 중요하죠. 위치 에너지 중요하고 엔탈피 중요해요. 엔트로피는 아니죠. 그죠? 그거, 예. 자, 이거 또 나왔네. 컴프레셔블 아이디얼 유동. 그래서 압축성 이상기체. 물이에요. 아니요, 저 기체. 기체인데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아닌 것은 에너지 방정식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 어떤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t 시간을 라운딩 해가지고 미분해서 그때 당시에 속도 그 위치를 베타선에다 놓고 그것이 제로일 때 우리는 연속 방정식을 썸은 제로이다. 우리 유체역학에서 기본이에요. 그죠? 다 제로이다. 제로가 아닌 거는 우리 압축성이 아니라 이상기체를 얘기하는 거다. 운동량 방정식, 차원 방정식은 아니죠. 디멘전 하는 건 우리 예를 들어서 1뉴턴이 1kg을 얼마 미터를 얼마 퍼세크 동안. 그래서 얘는 LMT에다 놓으니까 L은 얼마의 길이 1. 그러니까 L 차원 1 지수가 1이잖아요. 그죠? M 얼마예요? 매스 1. 얘도 M 지수. T는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T에다 놓고 얘를 분모에 있다. 마이너스 2가. 이게 디멘전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차원 방정식이 아니다. 운동량 방정식, 연속 방정식은 유체역학의 기본이고요. 자, 4번. LPG를 이송해요. 이만한 탱크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이만한 차로 와갖고 싣고 와갖고 여기다 부어요. 이제 어떻게 붓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웨이 발브가 있어요. 사방 밸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밸브 하나로 기체와 이게 액이잖아요. 이게 액이고 여기는 액체, 여기는 베이퍼, 여기는 리퀴드, 여기도 베이퍼, 여기는 리퀴드. 기체와 기차끼리 액체와 액체 연결해서 한꺼번에 4개가 한꺼번에 조절하는 거예요. 그 사방 밸브를 열어서 자 액체를 이송하는 펌프를 달아갖고 여기서 윙 여기서 집어넣으니까 한참 들어가다 압이 꽉 차니까 안 들어가요. 그죠? 비효율적이에요. 여기다 컴프레셔를 달아갖고 컴프레셔에서 압력을 꾹 밀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꾹 밀리니까 이 액이 슉 들어가지고 가고 다시 기체는 일로 오고. 이 사방 밸브로 조절하는 거, 4웨이 밸브 따라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LPG를 이송할 때 이렇게 갖고 와서 넣을 때 어떻게 뭘 쓰느냐? 아, 이건 어디다 쓰냐고요? 있어요, 펌프가. 왜? LPG를 이렇게 놓고 이제 차량이 이렇게 왔어요, 누구로. 그러면 디스펜서가 있죠, 이렇게 주입기. 거기에 컴프레셔가 있어 액을 윙 밀어주는 거예요. 이때는 펌프를 쓰고요, 그죠? 이때 볼리트 펌프를, 이때는 컴프레셔 압축기를 이용한 기체 이송 방식을 쓰다. 이 장점은 잔가스 회수도 아주 좋고 시간이 단축되고 아주 좋은 방식이라 이거를 씁니다. 자, 여기서 LPG 이송 시 탱크롤이 상부를 가압해서 액을 저장 탱크로 보내는 이때 동력 장치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동력 장치라고 표현했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유체기계 그래요. 펌프, 압축기, 터빈. 얘를 유체기계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해되죠, 이제? 펌프로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기체로 이송을 한다. 자, 마하수란 얘는 뭐냐?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관성력, 갈라라는 거죠. 속도. 얘는 공기의 속도. 그래서 얘는 뭐예요? 관성력과 갈라가는 힘과 압축력이다. 점성력 CP는 우리 뭐에 끈끈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레이놀드 넘버 할 때 또 혹은
그 점성 법칙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평판을 놓고 이런 평판을 고정시켜 놨어요. 이걸. 그리고 여기다 유체를 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울타르 타마기를 놨다 그래요. 걔를 어떤 속도 V로 잡아 끌면 얘를 Y라 그러고, 그죠? 끈끈할수록 CP가 높을수록 안 끌려가죠. 점성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잘 끌려가고, 그래서 이런 식을 갖는다. 이렇게. 그죠? 이게 점성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가 물에서 기어가는 거하고 참기름에서 기어가는 거고 다른 게, 개미의 속도와 이 참기름이냐 물이냐 개미, 이게 점성 법칙이에요. 그죠? 자, 수은 물 마노메타로 압력차를 측정하였더니 50cm 제치였다. 이 압력차를 미터 H2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여러분들 늘 하고 이제 기사 정도 되면 이건 이제 한쪽 눈 감고도 해야 돼요. 그죠? 자, 일단 50cm Hg는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은 76cm Hg 아니에요? 수은주로. 그죠? 그럼 나눠보면 되죠. 76. 1기압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그 나온 값을 바꿀 게 뭐예요? 미터 H2로. 1기압은 몇 미터 H2입니까? 10.332 미터 H2.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를 곱하는 거죠. 10.332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게 1이 안 되거든요, 지금. 0.7 정도가 나와네요. 0.7에다가 10을 곱하니까 70 정도가 나와요. 아, 0.7에다가 10 정도 보니까 7 정도가 나와요.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답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게 50 나누기 76 하면 얼마나? 계산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 나누기 76 곱하기 10.332 하면, 자, 그래서 팁. 압력 변경은, 자, 여기서 있는 이 표와 요거는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어를 펑크를 나갖고 카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김 사장 아저씨가 펑크 다 떼고, 자, 얼마 넣어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뭐, 나 돈 2,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30 넣어주세요. 그러는 30이 뭘까요? 여기서 30 미터에 30kg일까요? 30kg를 타이어에 달면 타이어 터져버립니다. 자, 10.33이니까 30 넣으려면 한 3기압 정도 나오네요. 그것도 대충 그럴 것 같은데. 자, 76cm. 그러니까 저거 하면 1기압도 안 되네요, 그건. 그죠? 14.72. 요거예요, PSI. 요거는 파운드 퍼 제곱인치. 우리 듀얼 프레셔 게이지. 우리 냉장고에 냉매를 넣는 분들 갖고 다니는 게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PS 단위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는 이 듀얼, 여기에 단위가 PSI 들어있어요. 그게 이 뜻이에요. 14.72. 걔는 우리가 질량을 킬로그램 쳤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파운드를 쳐요. 미국이나 이쪽에서. 그리고 길이를 뭐예요? 우리는 길이 센치 쓰는데 이 사람은 또 인치를 써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기였을 땐, PSI였을 땐 이걸로 나눠줘요. 그래서 각각 준 값을, 만약에 30 PSI다. 그러면 1기압이 얼마예요? 14.7이니까 14.72로 나눠주고, 바꾸고자 하는 거 몇 킬로입니까? 그럼 얘를 곱해주고, 그게 몇 파스칼입니까? 얘를 곱해주고. 그죠? 그럼 킬로 파스칼은요? 킬로는 1000이란 뜻이에요. 다우전트. 1000 나누면 되죠. 101.325 킬로 파스칼은 101.325 킬로 파스칼. 그럼 메가 파스칼은요? 메가는 100만이란 뜻이죠. 이 메가가.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놔주니까 0.10135 메가 파스칼.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는 거저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는 아주 많은 그 전문 분야에 있는 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 저도 풀어보지 않고는 못 풉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점은 안 나오는 거고 100점의 수점도 안 돼요. 그죠? 보통 한 68점, 73점이면 시험 잘 본 겁니다. 그죠? 뭐 많은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59점이 나왔다고 좀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여태껏 그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죠? 많은 분들이 특히 기능장이나 기술사 시험에서는 59.8도 나와요. 불합격이죠. 자, 7번. 산소와 질소의 최적비가. 이거 최적비인데 최적비라고 되겠네요. 이거 참 그렇다. 1대 4인 조성의 공기 에어가 있다. 표준 상태, STP 상태는 0도씨 1기압이죠. 그때 밀도, 덴시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 일단 밀도, 로우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얼마 1몰은 22.4리터잖아요. 그죠? 이때 1몰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넣으면 되죠. 자, 얼마나 했어요? 산소가 O2가 1이 아니고 5분의 1. 그죠? 전체가 5니까. 플러스 질소가 N2가 얼마? 5분의 4. 합하면 1이 되죠. 는 얼마예요? 32 곱하기 32 왜 하냐고요? O2 산소의 1분자 질량이 그렇잖아요. 32g 곱하기 32g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N2 28 곱하기 5분의 4 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요. 계산해 왔어요,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불편함을 좀 덜 드리려고 계산을 했는데 답을 안 써놨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나온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5로 나면 6점 한 0, 2 정도 된다고 치고요. 5, 6, 32니까. 요거는 28, 4, 32, 120, 110이라고 치고 5로 나누면 25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합하면 한 30 되겠네. 30 정도. 약. 그죠? 눈으로 했을 때. 30을 22.4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서 답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30을 22.4로 나누니까 1점 몇이 되겠네요. 요거 아니면 요건 아닐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1.29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렇게 계산하는 게 합시다. 중요한 건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로는 뭐냐? 그래서 질량당 최적이잖아요. 최적당 질량. 최적당 질량이니까 일단 1몰은 아보가드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22.4리터라고. 그러면 요 혼합가스의 무게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우리 산소, 공기 무게 계산했잖아요. 늘. 공기는 얼마예요? 1몰이? 1몰, 공기는 1몰은 22.4리터고 볼륨은 질량은 얼마예요? 웨이트 29g이잖아요. 왜 29g이죠? 공기 속에는 21%의 산소와 질소 78% 그리고 나머지 1%는요. 희가스액은 모르니까 그냥 냅두자고요. 뭐 질소, 뭐 아르곤 막 이런 조그맣게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하면 자, 산소가 얼마예요? 32g이 있으면 그게 얼마큼 있어요? 21% 플러스 질소가 28g인데 다 있으면 그게 78% 하니까 29g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이해되면 이런 건 거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얼마냐? 29를 22.4로 나누면 되죠. 그죠? 1.1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게 밀도예요. 덴시티, 로우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해됩니까? 요거 갖고 있으면 요 문제는 어떻게? 그냥 먹는다. 자, 8번. 다음 단위 간의 관계가 옳은 것은 자, 1N은 뭐라 그랬어요? 1kg이 얼마 동안? 퍼세크, 제곱세컨 동안 1m를 간 거예요. 그죠? 1주울은 또 얼마예요? 주울, 와트, 파스칼. 1파스칼은
10의 몇 승이에요. 그래서 1뉴턴은 1kg이 제곱세컨 동안 1m를 가는 거를 우리 1뉴턴, 그걸 force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9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 그 기기 유체역학에서는 사실 내서는 틀리라고 낸 문제거든요. 근데 뭐 내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는 식만 보고요. 이거는 약 9년 반 정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문제. 그죠?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다 시간 낭비하진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송풍기의 공기 유량이, 유입 유량이 3세제곱미터/s이고 흡입 쪽의 전압이 토탈 프레셔가 얼마예요? 110kPa. 그리고 정압이 스태틱 프레셔가 115kPa. 그러면 우리 전압 주고 정압 주면 다이나믹 프레셔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압 얼마예요? 얘하고 여기 차니까 5kPa. 와우! 얘를 구했네. 그죠? 얘를 구해 갖고 있으면 우리 킬로와트 구하는 식은 공식인데 로지 HQ의 Q를 에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로 나왔죠? 얼마? 1도 1.2 곱하기 9, G는 몰라요? 9.8. H가 얼마예요? H가 나왔잖아요. 이게 H예요. 그죠? 얼마? 5kPa. 5 곱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예요? 3. 나누기 효율이 얼마예요? 효율이 0. 이거예요. 계산. 근데 계산해 보니까 20.27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78이 계산식에 틀렸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압은 스태틱, 정압과 동압을 플러스 시킨 게 전압이다. 토탈 프레셔는. 그래서 우리는 다이나믹 프레셔가 필요한 거예요. 동압은 얘 주고 얘 줬으니까 차니까 5kPa이죠. 여기다 씌워. H 대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 다음 이렇게 비슷한 문제는 그냥 또 풀어집니다. 자, 10번에 평판에 발생하는 측류 경계층의 두께는 평판 선단으로부터 거리 XY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이건 이제 경계층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을 가지고 여기를 Y축, 이쪽을 X축으로 주면 이쪽에 이런 선단을 가진 이런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잡아 끌면 멀어질수록 얘는 힘이 없어지죠. 여기서는 이를 쉐어를 하면 이렇게 당기면 얘는 잘 끌려오는데 점점 힘이 응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 뜻이에요. 이때를 유속을 V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Y축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때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 오메가는, 시그마,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 루트 X에 비례한다. 식이에요, 이게. 난리도 마찬가지고, 측류도 마찬가지고. X에 비례한다. X제곱에 비례한다. X3 없는데, 이게 X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X하고 같은 얘기죠? 네, 이런 거 쉽게 해야 돼요. 답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약 4.7이라는 상수를 가지고 루트 X에 비례한다. X의 제곱에. X에, 루트 X에. 자, 11번. 관내의 압축성 유체의 경우, 이것도 또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고, 막 그래서 알아도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체의 경우 단면적 A와 마수 M, 속도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마수가 2일 때 속도를 0.2%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면적을 약 몇 퍼센트 변화시켜야 되는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내놨어요. 그죠? 자, DA가 뭐예요? A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 DB는 속도의 변화율. 그죠? V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율. A에 대해서 A의 면적, 단면적, 에어리어의 변화율 얘기하는 거예요. A 대시죠? 그래서 요거를 리미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를 줬어요? M을 줬잖아요. M이 뭐라 그랬어요? M이 2라 그랬어요. 여기다 2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4-1. 1이에요. 뭐가? 3이네요, 3. 3이에요. dB가. 속도의 변화율이. 그럴 때 A의 변화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 0.2%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0.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0.6이야.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집어넣고 DA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죠? 자, 12번. 정체온도 TS, 임계온도 TC, 비열비를 K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정체온도 TC는 TS, 그 임계온도 TS는 TC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이다.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오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정체 온도가 뭔지 정체는 그 스탑 됐을 때 그 순간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13번. 유체 속에 잠긴 경사면에 작용하는 정수력. 유체 속에 잠긴 이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작용하는 면은 어디냐?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아래면에 내려가겠죠. 면의 도심보다 아래에 있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김치역학에서. 풍선 사이를 두 개를 매달고 훅 불면 충선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개가 떨어진다, 두 개가 붙는다, 하늘로 날아간다, 뻥 터져버린다. 그죠? 그것도 유체역학이에요. 그래서 유체가 들어갔을 때 두 개의 사이를 압력과 벨로시티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는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관속을 14번 충만하게 꽉 차서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밸브 확 열어서요, 갑자기. 그랬더니 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수격, 망치로 꽝 때리는 워터햄머. 그죠? 그 다음에 서징 현상은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한숨 푹 쉬어요. 그죠? 캐비테이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예요? 공동현상.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다, 이게. 이게 주사기인데 커다란 주사기예요. 여기를 막았어요, 완전히 밀폐해서. 그리고 액을 막아놓고 피스톤을 액을 넣어놓고 쭉 잡아당겨 여기가 물방울이 생겼어요. 대기압보다 낮은 점이 생기면 여기에 물방울이 생겨요. 그죠? 우리 브레이크 자동차 시험 볼 때 스펀지 현상이라고 있어요. 우리 브레이크 오일 안에 기포가 발생되면 브레이크를 밟는데 쑥 돌아버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현상.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뻥뻥. 우리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가려면 이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에서는 이걸 프로펠러라고 그러고 스크류라고 그러죠. 이 스크류가 재질이 동 또는 동합금이에요. 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데 가장 우수한 금속이래요. 그래서 얘가 막 가려고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잖아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얘는 압력항, 얘는 속도항, 얘는 위치항이에요. 위치는 여기든 여기 다시 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점과 이 점은 위치니까 같으니까 얘는 소거시켜도 돼요. 얘하고 얘하고 볼 때 얘가 컨스탄트해지려면 일정한 수를 유지하려면 이게 만약에 3이라면 얘가 커지면 얘가 적어져야 이게 유지되죠. 마찬가지잖아요, 0도. 그죠? 그래서 속도를 막 올리니까 압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점이 생기면 스크류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톡 터지고 톡 터지고. 그래서 캐비테이션의 나쁜 현상은 어떤 거? 당연히 동력 효율이 떨어지고, 그죠? 일은 더 올라가고, 그죠? 에너지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깃을 침식한다. 요 날개를 다 잡아먹어요. 한참 가다니까 배가 안 나가. 그러니까 스크류가 다 없어졌어. 이게 이제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기도 하죠. 그죠? 이게 우리 베르누이가 이걸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요? 뻥이에요. 내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캐비테이션이고,
땅땅땅땅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워터 해머 혹은 수격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서징 현상은 휘 한숨 쉬듯이 바늘이 막 왔다 갔다. 우상에서 운전할 때. 자, 15번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 이런 말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개미가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끈끈하게 못 기어가죠. 얘가 점성력이고 개미가 관성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수예요? 레이논드 넘버잖아요. 그죠? 개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게 점성력이잖아요. 안 끈끈해. 개미는 잘 가죠. 관성력. 이게 레이논드 넘버. 개미가 진흙 속에 가느냐, 모래 위를 가느냐, 아스팔트 위를 가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레이놀드 넘버이다. 자, 16번 직각 좌표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연속 방정식. 썸은 제로이다예요. 그래서 x, y, g 측에 대해서 각각에 갖는 로우나 로우 v 또 로우 w 오메가 쪽의 방향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게 바로 컨티뉴이케이션 연속 방정식이다. 이건 아니면 이거는 비압축성 압축성 유체이죠. 이건 비압축성 유체이고, 그죠? 연속 방정식은 이렇다. 이거에서 로우가 없어지는 거죠. 다 로우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그죠? 리미트를 했으니까. 자, 17번 수압기에서 피스톤의 지름을 각각 20cm와 10cm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작은 피스톤에 여기다가 1kg을 넣으면 여기는 얼마의 하중이 걸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분의 F. 그죠? 우리가 P는 A분의 W잖아요. 똑같아. 이게 force예요. 그죠? 이건 똑같고. 는 A1분의 F1은 A2분의 F2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F2 아니에요? 그죠? F2는 여기다 A 곱죠. A1분의 A2 곱하기 F1. 그런데 지금 지름을 줬네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1분의 A2에서 우리 다 주면 안 돼요. 바보예요. 우리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얘 날려버리면 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A1은 다시 고쳤으면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그죠? A1이니까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곱하기 F1이 얼마예요? 1이래요. 그럼 이거에서는 얘 날려요. 그죠? 이거분의 이거예요.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얼마예요? 좋네, 여기는 다. 얼마? 제곱이 제곱이니까. 미터로 그죠? 뭐, 미터로. 그러면, 완이 얼마예요? 20분의 20cm분의 10의 제곱.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거꾸로 썼나요? 1분의 2의 제곱이네요. 1분의 2의 제곱. 그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죠?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로 하면 얼마가 돼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요. 이게 이거예요. 식은 A분의 F1은 A2분의 F2이다. 여기서 F2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림은 이거. (18번) 축동력을 L, 기계의 손실 동력을 LM, 로스를 하면 큰 거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큰 거보다 작은 거니까 NM은 에타, 머시너리 에타, 기계 효율은 얼마냐? LM분의 L,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죠. 그죠? 그래서 손실 동력을 LM,
속동력을 L, L분의 L-M. 그죠? L분의 L-M을 빼야죠. 큰 거에서 작은 걸. 그죠? 이게 손실동력이니까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동력에서 손실동력 빼는 걸 원래의 동력으로 나눈 것을 효율로 하니까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효율은 100이다. 자, 뉴턴의 점성 법칙과 관련 있는 변수가 아닌 것은 뉴턴은 뭐라 했어요? 점성이. 그렇잖아요. 개미하고 진흙하고. 그죠? 이거 관계없는 거. 전달 능력, 수요 스트레스.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압력, 점성 개수, CP. 이게 점성을 쓰아니 얼마나 끈끈한지. 속도 기울기. 그 속도의 기울기. 그죠? 압력은 없죠. 프레셔는 안 들어가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 생각하면? 개미 생각하면. 개미가 뭐예요? 엔트. 여러분들 혹시 개미 똥구멍 그렇게 빨아봤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미가 똥구멍에 다 달았어요. 사람들이 빨아먹어서. 개미 똥구멍 빨면요. 시큼한 게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뇨 있는 분들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 인슐린이 그 개미 똥구멍은 좀 그렇다. 개미 엉덩이. 그죠? 개미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혹시 내일이라도 집에 개미가 기어가면 한번 이화도 대보세요. 아주 찌릿하고 쉬어요. 맛있고. 그게 인슐린. 당뇨 있는 분들 그래서 개미 잡아먹으면 좋아요. 자, 다음 중 에너지의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다인, 뉴턴, 와트, 줄. 다 열이죠? 뉴턴이. 뉴턴 다 힘이고. 그죠? 줄이 에너지죠. 그죠? 자, 2교시 연소공학 같이 하겠습니다. 21번. 섭씨 15도 50기압인 산소 실린더의 밸브를 순간적으로 열어서 내부 압력을 25기압까지 단열 팽창시키고 25기압인데 팽창의 수축이지. 그죠? 50에서 25가 됐는데 이상한 말이다. 나중에 온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뭐 T1분의 T2는 우리 단열 팽창시킬 때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1. K 좋네요. 뭐 안 줘도 공기는 1.4예요. 1.4. 처음에 온도 얼마예요? 15도니까 T2는 15도니까 278 곱하기 P1이 처음에 얼마예요? 50. 50분의 25. 0.5네요. 곱하기는 제곱 1.4분의 0.4. 그죠? 맞죠? 네, 맞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산기 지수 계산하는 거 여러분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학 계산기에서 얘는 뭐 간단하게 이런 수가 나오겠죠. 0.5, 뭐 1 이렇게 나오도록. LL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요. 이게 뭐 1, 0.5 이렇게 주면 이거 누르기만 하면 나와요. 계산기에. LN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인테그랄 적분하는 거. 이거 누르고 이거 계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쉬프트 키 누르고 그 y제곱 써 있는 이거를 누르고 괄호 치고 0.4 나오기 2.4 해서 땡 하면 T2다. 중요한 건 섭씨를 고쳤으니까 마이너스 273 하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게 나오든가 요게 나오더라고요. 답이 이것도 팁인데 3번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2번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22번 폭발 억제 장치의 구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폭발 억제는 이 탱크 꽝 터지려고 그럴 텐데 이걸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은 일단 검출을 해야 돼. 그죠? 내부 반응 감시 장치. 온도, 압력, 조성, 그 다음에 유량. 그거 해갖고. 그거를 살포해야 돼. 그죠? 그걸 제어하는 게 있어야 돼. 활성제는 아니죠. 활성제는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촉매. 부촉매는 안 되게 하는 거고 촉매는 잘 되는 거예요. 활성제가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23번. 초기 사건으로부터 알려진 측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이건요 우리 해잡이라는데 위험과 운전 분석이에요. 설비에 존재하는 운전과 위험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게 해잡이에요. Hazard and Analysis Operating. 그죠? 이 그거예요. 원인 결과 분석. 원인을 결국 분석하는 거. 사건수 분석과 결함수 분석은 아주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혹은 세프티 어세스먼트라 그러는
안전성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정량적 평가하고 뉴메리컬하게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이 있어요. 요거를 대략 알아두시면 돼요. 정량적 분석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 1번 FTA, ETA.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야, 얘는 폴트 트리. 그래서 FTA, 결함수 분석법. 그죠? 정상사상인 제사상으로부터 사고까지 분석해 나가는 연결, 귀, 사건수 분석법은 귀납적인 정량적 분석법이고, 이해됩니까? 정량적 분석법에서 연역적인 분석법이 결함수 분석법, FTA. 정량적인 분석법에서 귀납적인 방법이 사건수 분석법.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사건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귀납법. 요거는 연역적 분석법. 자, 귀사 연결. 결함수 분석법은 연역적이구나. 사건수 분석은 귀납법이구나. 둘 다 정량적이다. 정성적은 뭐냐? 체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체크리스트법. 이렇게 표에다 쭉 만들어서 밸브는 이상이 없는가, 뭐 압력계는 정상인가, 이상 없으면 이게 대표적인 정성적 분석법. 그 다음엔 이거 들어보면 답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자, 초기 사건으로 알려진 측정장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를 가지고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건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그런 것을 두 개. 특정한 장치 이상이나 운전사의 실수, 결함을 하는 방법, 정량적이니까 둘 중에 뭐예요? 사건수 분석법이냐, 결함수 분석법이냐. 얘는 제사상인 정상사상으로부터, 얘는 사건, 제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벤트 트리오네스. 자, 다시 한번 해요. 자, 우리 보통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게 크게 정량적 분석법과 정성적 분석법인데, 정량적 뉴메리컬 어세스먼트의 대표적인 게 FTA와 ETA인데, F는 폴트의 결함이에요. E는 사건이에요. 이벤트. 그죠?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인데 대표적인 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대표적인 정량적 분석법 중에서 F는 뭐예요? 얘는 결함이니까 연결. 연역적인 정량적 분석법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사건수 아니에요? 사건수가 잖아요. 정량적이고 귀납적인 분석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분석법은 대표적으로 얘가 있고, 그죠? 해잡도 있고. 위험과 운전의 분석. 그걸 해잡이라고 해요.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그죠? 그걸 해잡이라고 얘기해요. Hazard and Operability.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4번 위험과 운전 분석과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걸 찾으면 되는데, 정량적인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량적이고, 귀사, 사건수, 귀납법, 연결, 연역적인 정량적인 분석 방법. 자, 발열량이 10,500kcal per kg. 1kg이 10,500이 나온다는데, 그거를 2kg로 나눴대요. 2 곱하기 10,50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21,000kcal 나왔는데, 걔를 킬로칼로리로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860 나누면 됐는데, 860 나누면 되는데, 왜 2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노즐에서 난다, 뭐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1kg당 나오고 2가 나오는데, 그죠? 이거 태우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고, 그걸 1kW는 860kcal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두 문제는 이렇게 답이 좀 틀리더라고요. 자, 25번. 프로판과 부탄이 혼합된 경우 프로판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발열량은 어떻게 되는가? 프로판은 C3HA고요. 얘는 몰당 530kcal이 나와요. 얘는 C4H10은 얘가 탄소 아니에요. 탄소가 많은 발열량이 높죠. 얘는 640인가 680인가 나와요.
얘를 여기다 섞으면 어떻게 돼요? 발열량이 커지죠. 그죠? 근데 얘가 그럼 좋냐? 아니에요. 얘는 또, 얘는 마이너스 42도고. 그죠? 얘는 얼마예요? 0.5도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영하 5도, 10도 되면 기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떠놓으면. 마치 가솔린처럼. 그죠? 얘는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몇 번 없잖아요. 40도 떨어지도록 껐도 없이 잘 나와요. 그렇게 오래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LPGI 시스템이라는 그 엔진이 개발이 돼서 장착돼서 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걔는 뭐냐? 분사해 주는 거예요. 가솔린처럼. 옛날에는 기화기가 있어서 걔를 액체 상태로 끌어다가 기화시켜서 그리고 나가서 기화해서 그게 솔레드 밸브를 차 안에서 시동을 끌 때 시동키를 끄지 않고 그걸 먼저 잠궈줘야 이 자동차 뒤에 있는 이 탱크에서 있는 배관이 다 타서 여기서 잠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동 안 걸려요, 겨울에. 지금은 안 그래. LPGI 분사 방식이에요. 바로 엔진에서 분사하는 거예요, 얘를. 엑스암피를. 그죠? 그러니까 열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옛날 그 가솔린 하던 분들은 이거 부탄가스 운전하는 차 올라가면 바로 시동 꺼뜨려요. 힘이 약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단가로 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 방정식에서 썸은 제로예요. 그거 싸다고 그냥 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더 잘 타요. 자, 26번. 가연물의 구비 조건. 가연물은 잘 타고 싸야 돼요. 그리고 저장도 하기 좋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열효율이 좋아야 돼요. 연소시켜서 적절하게 그 열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열은 많이 나는데 깜빡하는 동안 다 나왔어요. 우리 핵폭탄. 연료를 못 쓰잖아요. 반응열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커야 되고, 산소와 잘 놀아야 돼요. 그런데 열전도가 크면 날아가 버리죠. 그죠? 열이 쓸 수가 없어요. 27번. 액체 연료의 연소용 공기 공급 방식에서 2차 공기란 어떤 공기를 말하는가?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젠식 연소 방식에서 분젠이 뭐냐? 우리 겨울에 수도 얼면 이런 토치사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부탄가스. 그러면 여기에 노즐이 있고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소를 시키면 일단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노즐을 분사하면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그게 1차 공기예요. 그럼 모자라는 공기가 어떻게 하냐? 불이 붙으면서 여기서 먹는 게 2차 공기. 자, 그래서 자, 1번 연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 아닙니다. 자, 2번 완전 연소에 필요한 부족한 공기를. 아니에요. 2차 공기. 2차 공기는. 연료를 안개처럼 아니에요. 얘는 무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고, 특히 석탄 가스를 무화시켜가지고 분쇄시켜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연소된 가스를 굴뚝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송풍 블로잉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를 1차 공기, 모자라는 공기를 화염에 주위에서 먹는 걸 2차 공기다. 이게 분전식 반응이다. 필요한 최소 공기를 1차 공기를 득해서 부족한 공기를 화염, 프레임의 주위에서 섭취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분전식 연소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번호를 분전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28번. TNT 당량은 뭐냐? 우리 프로판가스 12,000kcal가 10kg에 탔다. 그런데 그게 TNT 당량은 얼마냐? 줬어요, TNT가. 얼마? 20으로. 이거 뜻이에요. 그렇죠? TNT 1톤이 타는 게 1125kcal 난다. 그래서 우리 그 가스가 탔을 때 TNT는 얼마는가 하는 게 TNT 당량이에요. 자,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1톤이 폭발할 때 TNT 당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1톤이 얼마예요? 15,000 곱하기 1톤이니까 1000. 그죠? 곱하기 0.1. 폭발 계수는 0.1이잖아요. 아이고, 틀렸네. 방출하는 당량 에너지는 나누기 1120. 이 뜻이에요. 프로판가스 1kg이 15,000kcal가 나오는데 그게 1톤이 탔대요. 그런데 그게 효율은 0.1이래요. 그런데 TNT로는 얼마냐? 1120줬잖아요. 나누라는 뜻이. 그죠? 다 삽자가 들어갔네.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죠? 그게 TNT 당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큐빅의 3승급 법칙에서는 그걸 폭발하는 게 했을 때 표로 도식해놔서 얼마에 떨어진 거리에 위험도가 유리창이 깨진다, 고막이 터진다 이렇게 표시한 게 큐빅의 3승급 법칙이다.
자, 29번. 질소 10kg이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최적 1.5 세제곱미터에서 0.3으로 감소할 때 냉각되었을 때 질소의 엔트로피는 이거 또 좋네요. 다 보셨는데 질소인데 질소가 됐네요. 질소를 잘 지켜야죠.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몇 킬로줄 퍼 K인가 그러는데 단 CP 정합 비열은 얼마다 14kJ per kg 더 K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요거 사실은 에르그라는 하는 변환하는 거 그래서 미분해서 갖다가 올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는 봤는데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델타 S는 얼마냐? CP 곱하기 ln의 T1분의 T2. 그래서 요걸 줄 알아 보는 거예요. 이건 줬잖아요. CP는 얼마라고. 14라고 줬어요. 그러면 ln의 T1분의 T2는 얼마예요? T1분의 T2는 또 다시 쓰면 V1분의 V2를 쓸 수 있죠. 이건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 얼마예요? 1.5에서 0.3. 1.5에서 0.3. ln 15를 곱하니까 3, 15. 그러니까 3분의 1이네. 그죠? 3분의 1. 0.33이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14 곱하기 ln 3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갖고 ln 괄호 치고 1 나누기 3 괄호 닫고 곱하기 14 하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225가 딱 떨어져요. 이거. 해봤어요. 내가. 그죠? 자, 반데르바 스식은 뭐냐? 우리가 기체를 아이디얼 상태하고 이상 상태하고 실제 상태하고 분류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볼륨, 부피와 기체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무시한 게 이상기체. T분의 PV 콜 T-분의 P-라는 보일 앤 샤를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이고, 얘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볼륨과 그 다음에 인력을 계산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피까지 계산해주고 고정해주고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까지 계산한 그 값을 우리는 반데르발스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뭐예요? A는 부피에 대한 보정 비례상수이다. 그죠? 0.1 주는 거. A는 인력값이다. B죠. 그죠? 자, 31번. 연료와 공기 혼합물에서 최대 연소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는 건가? 1번. 연료와 양론 혼합물이 같은 상태일 때. 연료가 양론 혼합물보다 약간 적을 때. 그죠? 우리가, 어떤 탄화수소가 이래야 타는데, 요거는 최소고, MOC, 최소 공기비고, 요보다 약간 높아야죠. 걔가 고아인 공기죠. 그죠? 요거 플러스 알파가 과인 공기다. 연료가 양론 화약물보다 약간 적을 때, 얘가 더 많을 때. 너무 많으면 또 연료가 안 타죠. 그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비는 과잉 공기를 실제 공기보다, 이론 공기보다 조금 더 주는 게 그게 과잉 공기다. 그게 고아인 공기 비율이. 자, 32번. 다음 간단한 전기 사이클, 랭킨 사이클.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33번. 충격파가 반응 매질 속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반응하는 매질 속으로 그게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소나보다 빠르냐 적느냐. 그죠? 그래서 빠를 때를 우리 꽝 1.5에서 3km/s 될 때 그때를 우리 데토네이션 그 다음에 1.5km 미만일 때 이때는 뭐라 그런다? 그때를 디프레그레이션, 폭연.
디프레그레이션, 폭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급격한 폭발 중에서 아음속일 때 폭연, 초음속일 때 우리를 데토네이션 폭갱이라고 얘기한다. 그때 속도가 약 한 1.5에서 3km 정도의 속도를 갖는다. 자, 나왔죠? 폭음은 아니, 그때 나오는 음이 폭음이고 정상용소 아니죠.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타는 것 중에서 아음속일 때를 폭연, 디프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초음속일 때 우리 데토네이션 폭갱이라고 얘기를 한다. 34번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폭은 폭발 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분진 폭발은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상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연소 속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틀린 것은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에 비활성 기체를 혼합시키는 이유는 화염 온도를 낮추고 화염 전파 능력을 소멸시키다. 좋네. 방폭 대책은 크게 예방 긴급 대책 아니죠. 예방과 소화 대책. 그죠? 예방하고 발생됐으면 그게 전파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죠. 분진을 다루는 압력을 대기업보다 낮게 하는 것도 분진 대책이 하나이다. 그죠? 압력이 높고 폭이 잘 되죠. 자, 프로판가스 1 스탠다드 큐빅미터를 완전 연소시킬 때 거연소 가스량은 얼마인가? C3HA를 5O2 갖고 하니까 뭐라 써요? 3CO2 플러스 4H2O. 여기서 뭐가 나와요? 3CO2하고 N2가 발생되죠. N2는 얼마예요? 예양과 예양을 구하면 돼요. 예양은 자 22.4리터가 연소할 때 그때 얼마가 남았어요? 3 곱하기 22.4리터의 CO2가 나왔어요. 그런데 1000 나누기 22.4 1큐빅미터니까 그죠? 1대는 얼마인가? 요거 계산하니까 뭐 6.9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잠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22.4가 다 있으니까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1대 3은 22.4 나누기 1000. 무슨 뜻이에요? 1대 3은 요거 대 X.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3000 나누기 22.4는 X. CO2의 양은 요거예요. CO2의 양은. 그래서 리터의 단위는 리터로 썼으니까 3000 나누기 20 하면 하나 띄워버리고 300 나누기 20이네. 그러면 약 한 150. 그죠? 150 정도. 근데 20점이니까 140 정도 나왔다 그래요. 140.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질소량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1번 CO2 양이에요. 대충 질소량은 얼마냐? 질소는 얼마큼 들었어요? 요거에 78%가 들었어요. 그죠? 5 곱하기 22.4 곱하기 79 그죠? 0.79 공기 중에는 0.21 이만큼이 나왔어요. 얼마 탈 때? 22.4리터가 탈 때. 그죠? 날리면 되네. 1대 5 곱하기 4 곱하기 0.79 나누기 0.21은 22.4 대 1000 대 X. 요거는 요거다.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0.79 나누기 0.21 곱하기 22.4 1000분의 22.4 1000분의 22.4 이게 질소의 양이에요. 1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발생될 때 질소의 양.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되죠. 요거 플러스 N2. 그럼 얼마가 되겠냐. 여기서는 리터니까 여기서는 세제곱미터 1000으로 나눠야죠. 큐빅미터는 얼마였냐. 그죠? 그냥 1 세제곱미터하고 1kg 그랬으면 아주 간단한데. 그죠? 세제곱미터 줬으니까 몇 몰인지 고치기 위해서 1000
나누기 22.4. 한 5몰, 4.3몰 정도가 되네. 그죠? 이때는 얼마냐? 네. 자, 36번. 공기가 산소 20%, 질소가 85%인 혼합기체가 표준 상태에서 기체 상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공기의 기체 상수는 8314. 그죠? 공기는 약 한 0.0 얼마에? 찾아봤는데. 공기의 공기가 공기 질량이 그램당 0.0 얼마가 돼요. 그래서 나누니까 0.289가 된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0.289 kJ per kg이 이렇게 계산해 나온 값이 주울 값이니까 1000으로 나눠서 kJ 값이다. 그래서 0.289 8314 우리가 알고 있는 R값. 그 다음에 또 하나 리터 에탄 몰도 K 할 때는 0.082 세 개를 쓴다. 8314 0.289 그 다음에 0.082 그게 기체 상수 R값이다. 자, 37번 열역학 특성식으로 열역학 특성식에 이제 우리 그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P1 곱하기 V1 이꼴 P2분의 V2의 N제곱 있을 때 N값이 제로면 1이죠. 그러니까 P1은 V1이니까 압력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N은 1이면 또 그것도 1이에요, 그냥. 그래서 등식을 갖는 거고 N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무한대를 가지면 0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 관계이다. 부피 변화가 없다. 그죠? 자, 표준 상태에서 고발열량과 저발열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물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요, 물이. 얼마예요, 물이? 539kcal잖아요. 그죠? 모당, 분자당. 그래서 물이 얼마예요? 18g. 1몰이니까. 그래서 곱하니까 요게 9702 칼로리 그램당 몰로 나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39번. 기체연료의 확산연소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산연소는 우리가 그 이혼합연소, 확산연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산연소는 디퓨저 이렇게 분출되면서 공기하고 혼합돼서 타는 기체연소의 대표적인 연소 현상이에요. 자, 1번 연료와 공기가 혼합하면서 연소한다. 일반적으로 확산 현상은 확산에 의한 혼합 속도가 연소 속도를 지배한다. 혼합에 시간이 걸리며 화염이 길게 늘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체 연소의 대표적인 게 확산 연소, 디퓨저 플레이입니다. 자, 40번.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요. 1번 저장 및 운반이 편리하고 저장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막 큰 납에다 넣고 막 이러면 연료가 안 돼요. 점화 및 연소가 용이하고 당연해야 돼요. 연소가스의 발생량이 좋아야 돼요. 단위 용적당 발열량이 높을 것. 아닌 것은 점화 및 연소 좋아요. 연소가스 발생량이 많을 것. 가스 발생량? 발열량이 많아야죠. 발생량이 아니고. 발생량은 가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잘 함정을 파놨네요. 자, 3교시 가스 설비입니다. 터보 압축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압축기가 컴프레셔인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용적식과 터보식.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작아요. 그죠? 얘는 커야 돼, 용적식이니까. 이거 차이에요.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얘는 고속 회전 안 돼요. 쿵쾅하고. 그죠? 우리 옛날 그 정미소 방앗간 가면 쿵쾅. 그게 용적식이에요. 터빈이 날개예요, 그냥. 그죠? 작은 설치면 중에서 유량이 크다. 좋아요. 케이싱 내부에 급이 안 해줘도 돼요. 여기다 급이를 어떻게 넣어줘? 그죠? 자, 호칭 지름이 동일한 외경이 강관에 있어서 스케줄 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은 그래서 스케줄 20을 스탠다드 STD 그죠? 스케줄 40을 엑스트라 스페셜 그 다음에 그 이상을 80 이상인가 60 이상을 투 엑셀런트 스페셜 가장 높은 거죠. 그죠? 우리 스케줄 번호예요. S분의 P 곱하기 1000 해서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두께가 두껍다. 자, 이해하십시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죠? 우리 스케줄은
뭐 엑스라지가 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 X 스몰이 아니라 2X 스몰이 아니라 여기는 스페셜. 그죠? 2X 스페셜. X 스페셜. 그죠? 얘는 스탠다드. 네,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43번. 차단 기구가 뭐냐? 퓨즈콕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안전기구가 부착된 곳으로 가스의 유로를 볼로 개폐하고 여기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구멍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유로하고 같으면 열린 거고 여기에 직각이면 잠궈진 거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퓨즈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유가 나오면 이게 탁 닫혀요. 이게 퓨즈예요. 퓨즈콕이다. 호스콕은 양쪽 호수에다 이걸 다는 건데 이거 지금 아세요 이런 건. 퓨즈콕이 이거고 상자콕은 벽 속에 전기 콘센트 같이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아주 잘 돼 있는 음식점 가면 평소에는 그걸 뽑아놓고 밸브 잠궈놔요. 왜냐하면 손님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뭐 난방기 갖다 꽂아서 꼽아서 쓴다. 이게 상자콕이다. 은 그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게 커다란 그 주물 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열었다 잠궈는 게 바로 노즐. 44번. 저온장치에 사용 진공단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진공, 다층 진공단열법, 분말 진공단열법. 다층, 뭐 다공다층. 그죠? 자, 교반형 오토클레이브의 장점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반형 오토클레이브는 기획반으로 기체를 유통시킬 수 있고 교반 효과는 진탕에 비해서도 이거 또 어떻게 하냐. 좋다. 특수 라이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스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아니다. 자, 40. 원심 펌프의 특징. 펌프는 용접형과 터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터보형이 있어요. 얘는 선풍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얘는 기타고 케이싱이 같지 않죠. 얘는 용접형은 대표적인 게 피스톤식이에요. 얘는 닿아요. 그래서 닿으면 열이 무지하게 다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 링을 끼워놨어요. 압축용 2개와 오일링 하나. 그죠? 이게 용접형이고 얘는 압축부터 100%까지 가는데 대용량에는 안 적고 압축비는 굉장히 좋아요. 얘는 대용량이 아주 좋아요. 맥동도 없어요. 얘가 터보형이에요. 자, 저양정의 펌프에 충분한 액을 프라이밍. 펌프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좋아요. 용량에 비해 설치면적이 작고 소형이다. 좋아요. 얘는 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고양정에 적합하다. 프라이밍은 우리 옛날 그 펌프 같은 거 할 때 물 채워서 넣잖아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7번. 가스 폭발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세틸렌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폭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가 공존하여도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하네. 그죠? 아세틸렌은 C2H2는 1번 산화 폭발이에요. 그죠? 어떻게? C2H2가 어떻게? 요거 플러스 이거니까 2.5O2가 하면 꽝 하고 2CO2와 그죠? H2O가 나와요. 이렇게 타요. 두 번째, 아세틸렌 가스는 분해 폭발을 해요. 어떻게? C2H2가 뭐 주면 충격이나 마찰을 주게 되면 욕을 해요. 뭐라고? EC 그러고. 그래서 충격 마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용해시켜서 넣는다. 아세틸렌 가스는 화학 폭발을 해요. 누구? 동, 은, 수은을 만나면 동 맞을 때 동아세틸라이드, 은 맞을 때 은아세틸라이드, 수은 만났을 때 수은 아세틸렌을 수은 아세틸라이드 폭발 물질을 형성한다. 48번 LPG 공급 방식에서 강제 기화 방식, 기화기를 달아서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좋아요. 그 다음에 장소도 용기를 옛날엔 막 30개 갖다 쓰는 거 3개, 4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당연히 돈은 많이 들어가죠. 설치비가. 관리도 필요하고. 기화량을 가감할 수 있다. 좋아요. 설치 면적이 작아진다. 좋아요. 한냉시에 연속적인 가스 공급이 좋다. 그죠? 네. 그래서 겨울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최대 지름이 10m인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2기가 상호 인접해 있을 때 탱크 상호간에 얼마인가? C 플러스 C 플러스 4. 5m네요. 그죠? 네.
두 탱크의 지름을 더해서 4로 나눈 값을 택하며 그게 1m 미만일 경우는 1m를 택한다. 자, 탄소광에서 생기는 취성이 아닌 것은 적열취성. 좋아요. 보통 어떤 황 때문에 생기죠. 그 다음에 풀림 취성. 풀림은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행하든지 기름에서 윤행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51번. LPG와 나프타를 원료로 한 대체 천연가스, Substitute Natural Gas를 만드는 프로세스의 공정에 속하는 것은 수소와 저온수증기, 메탄합성, 열분해, 크래킹은 아니다. 자, LPG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의 입구 압력은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 별표. 왜? 가스통 안의 압력은 온도 때문에 생겨요. 델타 T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마이너스 42도와 지금 외부 온도 10도라고 하면 요거의 차 때문에 끓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여기 물이 들어있다 그래요. 지금 외부 온도가 10도면 압력 없죠? 왜? 얘는 100도이기 때문에. 온도 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하고 차는 50도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나가려고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0.7에서 15.6 kg/제곱센티미터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조종기의 입구 압력이에요. 출구 압력은 저압은 280 프라마이나 50mm H2O 2.8에서 0.5 kPa 이거 그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메가로 하면 0 하나 더 붙이면 돼요. 0.07에서 1.56 메가파스칼. 키로와 메가는 0 하나 더 붙이고 띄고 하는 그 사이다. 얼마예요? 0.07에서 0.7이니까 0.07. 여기 있네. 그죠? 요거 별표. 프로판가스의 특징 중에 프로판가스 용기 내의 압력은 그래서 따로 가압 장치가 필요치 않고 외부의 온도 델타 T에 의해서 걔가 기화돼서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따로 압축기로 생겨서 가압을 안 시켜도 지가 잘 나와요. 자, 53번. 토양의 금속 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편을 이용해서 실험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 저항이 낮은 토양 중에 부식 속도는 빠르고 우리 낮은 데가 에노이드가 되고 빨라요. 배수가 불량한 점토 중에서는 빨라요. 물창이 있는데 잘 녹나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염기성 세균이 더 퍽퍽 썩어요.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는 빠르다. 아니에요. 좋은 데서는 늦죠. 통기성 나쁜 그런 진흙이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이 에노이드가 돼가지고 양극이 돼서 그 부분이 부식이 된다. 전기적 부식이에요. 마크로셀 부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54번. 가스 배관의 접합 시공 방법 중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메커니컬 조인트, 나사 적합, KSB 0222, 플랜치 다 좋은데 용접이 원칙이다. 특히 중압 이상의 배관이나 대구경 배관, 50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한다. 그죠? 나사로 허드라 해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소경이나 저압인 경우 50A 이하는 할 수 있다예요. 한다가 아니고. 55번. 탱크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LP가스를 압축기에서 이송하는 방법의 특징.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송하는 특징은 이송 시간이 짧다. 잔가스 회수가 된다. 균압관. 아, 그거 또 틀렸네. 열심히 고쳤는데. 그죠? 균압관을 설치해야 한다. 저온에서 부탄이 재쾌될 우려가 있다. 균압관은 필요 없어. 그죠? 자, 56번 C2H2 이것도 또 틀렸네요. 동과 직접 접촉해서 폭발성 아세틸라인, 동아세틸라인 맞아요.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아세틸렌 가스. 비전과 육전이 비슷해서 고체 아세틸렌은 중요한다. 아세틸렌 가스는 충전 재료, 규조토, 목탄 등의 다공성 물질을 산다. 좋아요. 다공물질. 흡열 화염으로 압축하면 분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비전과 육전을 그래서 고체 아세틸렌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수분이 가서 그래서 어디다 담아놓냐면요. 드럼통 같은 데다가 드럼통에 우리 기밀 유지하게 돼 있어요. 땅 떼겨서 꽉 공기 안 닿게 하고 수분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아세틸렌이 이렇게 우리 시멘트 오래되면 굳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불안정해요. 57번 LPG 기화장치 중 열기환기에 LPG를 송입해서 여기에서 기화된 가스를 LPG 조종기에 의해서 감압하는 방식은 뭐냐? 가온 감압 방식.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기화기예요. 들어가기 전에 조종기를 쓰는 방식이 감압 가온 방식. 그 다음에 여기다 안 쓰고 나갈 때 여기다 조종기를 쓰는 방식이 가온 감압 방식. 이해되죠? 조종기를 여기다 쓰면 감압 가온 방식. 조종기를 여기다 쓰면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가온 감압 방식. 58번 수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압축가스로 수소는 보통 해요. 그래서 수소 주황색 용기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레스, 이음이 없는 용기. 자, 충전기의 나사는 웬 나사이다. 가연성 가스는 웬 나사로 되어 있죠. 용접 용기, 이거하고 이것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심레스 용기, 무게복 용기에 사용을 한다. 주황색이다. 수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프로판, 도시가스, 메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HCN, 중화폭발. 그죠? 시아노수 10%. 60일을 경과하지 않을 것, 착색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9번 기포 펌프로서 유량이 0.5 큐비메타인 물을 흡수해서 50m 높은 곳으로 양수하고자 한다. 축동력이 15 PS가 소요됐다 할 때 펌프의 효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일단은 PS죠. 그러니까 PS는 15 PS죠. 15는 감마 QH 얼마? 75 에타.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효율은 얼마인가? 효율. 에타는 15 곱하기 75 감마 1000 곱하기 유량 얼마예요? 0.5 곱하기 50 하면 되네. 계산하면 에타 나오죠. 그치? 킬로와트는 102 에타 곱하기 분의 감마 QH. 마력을 할 때는 75 에타 감마 QH. 자, 60번. 연소기구에 접속된 고무관이 노후화돼서 0.6mm의 구멍이 뚫려서 280mm H2O의 압력으로 LP가스가 5시간 누출됐을 때 가스의 분출량은 얼마인가? 단, 가스의 비중은 1.7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Q는 AB. 우리 질량 유량 구할 때 이거 쓰는 거고요. 유체역학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Q는 K 루트 SL분의 D의 5제곱 H. 배관 관경 설정할 때 유량과 거리 줬을 때 어떤 배관을 했다. 이때 K 값은 폴해상수 0.707 저압일 때. 그 다음에 Q는 노즐에서 넣었죠. 0.009 곱하기 루트 D분의 P. 그죠? 여기다 쓰라는 얘기. 직경 줬고요. 미리. 그 다음에 압력, 노즐 직전에 압력 줬고. 이거 좀 그냥 계산하죠. 그죠? 곱하기 몇 시간? 어쩌고저쩌고. 자, 4교시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이제. 우리 잘 나가네요. 그죠? 가스 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은 뭡니까? 근데 사용자 무주의가 가장 많아요. 시설 미비도 있을 수 있고, 고의 사고도 많이 있어요. 근래 들어선 집에서 밥을 안 준다 그랬다든가, 로또 복권을 자꾸 사는데 자꾸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고의적으로 막 하는 사고가 종종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노후는 왜 되냐? 우리 어떤 기계를 들여놓으면요. 처음에 새 기계에 썼어요. 그러니까 새 기계라 고장률이 점점 줄어. 그러다가 이제 고장 안 나, 이렇게. 일정해. 그러다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점점 올라가. 이게 뭐예요? 물을 채우면. 욕조곡선이라고 해요. 이런 유형의 갖는다, 고장은. 그죠? 바스튜브라고 얘기해요. 바스튜브 커브. 욕조곡선. 자, 62번. 산업재해 발생 및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짝지은 것 중 틀린 것은 화재 폭발, 가연성, 폭발성을 쪼았네요. 폭발성인데 이것도 폭발성이라고 했죠. 이거 다 고쳤는데. 중독, 독성가, 수유동물질 맞아요. 그죠? 난청, 누전, 배선 불량. 이건 아니죠. 전기 화재죠. 그죠? 전, 담, 방, 불의
순서로 화재가 발생된다. 전기 화재, 담배, 방화, 부장난. 그죠? 되게 웃기죠? 자, 63번.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중 공칭 밸브가 크기가 80A일 때 최소 유지 시간은 얼마인가? 이거는, 가스, 안전밸브 제조 기술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경이 50 이하 65에서 200까지 50 이하 65에서 200까지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실기시험 보고 그럴 때 아주 골탕 먹으라고 잘 못 외우는 그 다음에 250A 이상 이게 세 가지를 각각 얼마씩 15초 60초 그 다음에 180초 이렇게 정해놨어요. 안전밸브의 구경 얼마나 큰 거냐? 보통 50A보다 적어요. 안전밸브가. 그죠? 근데 50A는 15초 그리고 65에서 200이니까 얼마나 60초. 그죠? 그 다음에 250 이상인 경우는 180초 이상을 유지한다. 별표. 이건 여러분들 골탕 먹으라고 우리 KSG 코드 가스안전공사의 그 기준집 만들어내서 안전밸브 제조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64번 고압가스용 저장 탱크의 압력 용기 설계 압력이 20.6MPa일 때 요걸 제조할 때 내압 시험 압력 계산식 PT 이퀄 뮤 P 시그마 D분의 시그마 P에 대해서 요 뮤 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뮤 값도 이것도 기술 기준에 나와 있어요. 설계 압력이 20MPa 이하일 때 1.3 20MPa 했을 때 1.3 초과 했을 때 1.25 그죠? 설계 압력이 1.25 그 다음에 98MPa 초과했을 때 1.1에서 1.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 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이 케이스 코드 값에 코드집에 저장 탱크 제조 검사 기술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 운행 기준에 운행을 완료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밸브가 어디 벌어졌나 봐야죠. 특히 장이었는지. 볼트 연결 상태 봐야죠. 왜? 운전하고 나가고 움직이니까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운전 검사증 있나 없나 보는 그건 있겠죠. 그죠? 잘 두고 그거 검사하는 사람 없죠? 있나 없나. 경계 표지 및 휴대폰의 손상 여부 봐야죠. 그죠? 그래서 뭐 장갑이 독성가스인 경우 장갑이 잘 있는지 어디 나갔는지 그다음에 위에 차 위에 삼각기 고압가스 이게 날아갔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라 이거죠. 66번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 운반할 때 몇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행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2시간 또는 200km를 운행하고 휴식을 꼭 하도록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운전자가 2시간 근데 고속버스 타고 하면 2시간 반 3시간 가다 갔어요. 기사 마음대로. 맛있는 거 주는 기사들은 휴게소에서 아마 밥을 무료로 제공을 하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쉬더라고요. 어떤 때는 전립선을 수술해가지고 방광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2시간 넘었는데도 막 안 가서 특히 출발할 때 이슬이를 한 병 마셨을 경우 더 하죠. 2시간 또는 200km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자, 67번 다음 보기에 되는 임계 온도가 0도씨에서 40도 사이인 것을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문제. 그래서 누가 이걸 다 외워요. 그래서 임계 온도가 각각 얼마인지를 또 확인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가 산소는 마이너스 119도이신 거 알죠? 이산화탄소가 31도예요. 얘가 임계 온도. 그 다음에 프로판이 96.7도. 그 다음에 에틸렌이 얼마냐 하면 에틸렌이 49도에 4.9도?
에틸렌이 9.3도. 그래서 0도에서 40도에 있는 것을 골라라. 요거랑 31도하고 3도. 자, 독성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압축기 설치 장소에는 냉매가 누출 시 체류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뚫는 거 합이 우리가 3%로 한다 그랬죠? 독성가스는 5%로 한다. 냉동의 독성가스는 5%로 한다. 이거 얼마예요? 0.05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한다. 3% 5%. 우리 그 가연성 가스는 이거고 총합이 200 스퀘어미터 이상, 200 스퀘어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하나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한다. 자, 69번 시아나수소 나왔어요. HCN 10%. 독성가스는 이거잖아요. 그죠? 98% 이상으로 착색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60일을 경과하지 않을 것. 중화폭발한다. 순도 98% 이상으로 착색된 것은 경과할 수 있다? 아니요. 착색되지 아니한 것은. 안정재료는 아황산, 황산 등을 사용해서 안정시킨다. 맹독성가스예요. 10%.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노람다, 질산구리, 벤젠지를 검사한다. 1일 1회 이상. 자, 잘 알아두세요. 시아나수소는 늘 나옵니다. 시아나수소는 무슨 폭발한다? 중화폭발한다. 그래서 60일을 경과하지 않고 순도가 98% 이상으로 색깔이 착색되지 아니한 것은 할 수 있다. 70번 고압가스 제조 설비의 기밀 시험이나 시운전할 때 가압용 고압가스로 쓰면 안 될 것은 질소 좋아요. 대표적으로 써요. 아르곤 좋아요. 공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소는 안 되죠. 4에서 75% 꽈다당해요. 그죠?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72호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분해 점검 수기는 전혀 5년이었었는데 바뀌었어요.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외에는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별표. 정확히 분해 점검은 이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가스 안전하는 데서 전화하면 와서 자기들이 해줍니다. 뭐 안에 있는 그 다이어프램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번 차량에 고정된 후부 추출식 저장 탱크에 의해서 고압가스를 이송하려고 한다. 저장 탱크 주 밸브 및 긴급 차단 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가 몇 센치 이상 떨어진다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로리 탱크차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범퍼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요거와 여기를 얼마로 하느냐? 40, 30, 20으로 한다. 어떤 거? 밸브가 여기 붙었을 경우 40, 여기 붙었을 경우, 이 후부 추출식인 경우 40cm, 후부 추출식이 아닌 경우 30cm, 그게 박스에 들었을 경우 20cm가 된다. 이게 되죠? 여기 범퍼와 차량의 범퍼와 꽝 부딪혔을 때, 그죠? 손상 가지 않도록 후부 추출식은 40cm, 후부 추출식이 아닌 경우는 30cm, 박스 안에 경납 상자에 들었을 땐 20cm로 한다. 중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장 탱크 주 밸브와 긴급 차단 장치, 후부 추출식이래. 그러니까 후부 추출식이 40. 그죠? 그게 아닌 경우 30. 박스 안에 들었을 경우는 20. 네, 별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전관리는 법규예요.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거가 지켜지나 이런 것이 안전에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3개 달아야 된다. 그건 몇 cm 떨어져라. 이게 안전관리예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자, 73번. 일반 도시가스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 지하 매설배관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관 최고 사용함량은 얼마인가? PEM이라는 KSM 3514. 얘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이에요. 얘는 4kg 미만의, 그러니까 0.4 메가파스칼 미만의 단지 내 지하 배관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0.4 메가파스칼. 그런데 뭐 공급관으로도 요즘에 저하고로 많이 써요. 74번. 아세틸렌 가스. 얘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충전 시에 온도에 불구하고 2.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고 15도씨에서 1.5 메가파스칼을 유지할 것. 15도수에서 1.5 메가파스칼, 35도 2.5, 15도에서 1.5. 30도. 알았죠? 온도에 불구하고 2.5 메가파스칼 초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15도에서
1.5메가파스칼일 것. 정치시킨다? 놔둬라 이거예요. 바로 순전해서 움직이지 말고. 75번. 다음 중 특정 설비 중 재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평저형 저온 저장 탱크, 대기식 기화장. 대기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액산 쓰는데, 액화산소 쓰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 팬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제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헐게 얼음이 껴 있어요. 이게 대기식 기화기예요. 얘는 재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허옇게 많이 껴서 얼음이, 이 팬이 적어서 그래요, 용량이. 그죠? 해당하는 것은 차량 저장 탱크에 부착된 안전벨브 아니에요. 고압가스용 실온도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대기식 기화장치 아니고 검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평저용 저온 저장 탱크 검사해야 되는데. 요 안전벨브는 해야죠. 그죠? 저장 탱크 부족은 안전벨브는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 탱크도 해야 되고, 그죠? 5년에 한 번씩 특정 설비 들어갑니다. 또 여기 또 오자가 있네. 참 다 고쳤네 이거 탱크인데, 그죠? 고쳤죠? 탱크. 예. 가스 저장 탱크 상호 간에 유지해야 될 최소의 거리는 1m 이상. D1 플러스 D2 나누기 4에서 그게 1m가 미만되는 경우는 1m를 유지한다. 77번. 도시가스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고한 사고나 속보 즉시하고 상보는 20일 이내에 한다.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상보는 15일 이내에. 가스 누출에서 폭발 화재 사고는 속보 즉시 한다. LNG 인수기지의 LNG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는 속보, 부상, 사망, 중독, 폭발 사고 즉 속보해야죠. 15일 내 이건 아니다. 78번.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 탱크 주위에 방류뚝 5톤, 500톤, 1000톤. 독성, 가연성, 산소. 그죠? 자, 1번. 저장력 10톤 이상의 저장 탱크 5톤 넘으니까 당근. 이건 당근. 저장력 200톤 이상의 액산 2000톤. 당근. 저장력 1000톤의 부탄 탱크 가연성 당근. 저장력 5000톤의 액화窒소 탱크 몰라. 그죠? 5톤, 500톤, 1000톤. 이것도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79번.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독성가스의 경보 농도는 TLV, TWA, 타임 웨이트 어버러지, 시간 가중 농도 기준 이하로 한다. 경보 농도 설치치는 독성가스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하로 한다. 가연성 가스 경보기는 자꾸 틀리지? 이것도 고칠게요. 네, 경보기는 모든 가스에 감응하는 기조로 한다. 그죠? 가스의 레인지에 맞다야죠. 하안의 4분의 1에서 경보하는. 그죠? 네, 틀려요. 80번. 가스 안정성 평가. 벌써 세 문제 나왔어요. 가스 안정.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틀려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정량적 방법과 정량적 분석법과 정성적 분석법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FTA와 ETA가 있는데 얘는 결함수 분석법이고 얘는 사건수 분석법이다.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FTA는 연결, 정량적이고 연역적인 분석법이다. ETA는 기사, 정량적이고 귀납적인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제 다 갑시다.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법이 아닌 것은 결함수. 있네. 위험과 해제된 오퍼러빌리티, 원인과 결과 분석, CCA, 작업자 실수 분석. 그래서 자, 1번은 결함수 분석이죠. 위험과 운전 분석, 작업자 실수 분석. 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복잡한 거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꼭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시켜놔서 머리에다가 인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FTA, ETA가 연역적인지 귀납적인지. 자, 마지막 5교시입니다. 띵띵띵. 신나죠?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 늘 신나요. 그죠?
자, 가스 계측. 1차 지연형 계측지의 스텝은 다해서 전 변화의 80%까지 변화 걸리는 시간, 시정수는 얼마인가? 이건 거의 한 5차원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왜 그거 안 하느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좀 그 계측기기 전문 서적을 찾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Y는 1-2에 마이너스 t분의 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t가 시정수예요. 시정수가 어떻게 되느냐? y는 줬잖아요. 그죠? y는 얼마 줬어요? 80%. 0.8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분의 t.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다시 1로 옮기니까 얘를 1로 옮기죠. 1로 옮기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분의 t는 1로 옮기니까 0.2예요. 그죠? 이거를 적분을 잡아야 미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t분의 t는 ln의 0.2.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확실히 적분하는 건데, 미분했던 거를 다시 적분해서 이렇게 잡으면, 미수를 잡으면 이렇게 된다. 계산해. 시정수 t는 어떻게 되는가? 자, 82번. 가스미터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스미터는 막식은 값이 싸고 용량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커요. 큰 가스미터는 이만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일단 틀렸죠? 맞은 걸 골라라. 옳은 것을. 루트미터는 대유량의 가스량에 적합하고 설치 면적이 적고 요게 좋아요. 그래서 루트미터를 요만해요. 그죠? 대신 루트미터는 기어식이라 전단에 불순물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되고 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전단이니까. 습식 가스미터는 계량이 정확하고 설치 면적이 작다. 아니에요. 설치 면적이 커요. 물러니까 이만해요. 이게 가스미터예요. 여기다 물 넣어줬고, 물 넣는데 들어가는 가스 여기 이만하게 1, 2, 3, 4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습식 가스미터. 얘는 계량기가 아니고 가스 매다기가 만나보는 교정기 혹은 표준 계량기이다. 84번. 옵셋을 제거하고 리셋 시간도 단축되는 제어 방식. 아주 좋은 거 찾아라. 그럼 비례, 적분, 미분 찾으면 돼요. 그죠? 복잡한 거. 특히. 자, 제어량의 응답의 계단 변화가 도입된 후에 얻게 될 궁극적인 값을 얼마나 초과하는 그것을 나타낸 척도를 뭐라 그러는가 해서 상승 시간, 목표 값의 10%부터 90%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오버슈트이다. 그죠? 그래서 오버슈트에 반대되는 언더슈트도 있다. 85번. 막시 가스메타의 부동현상. 가스는 흘러가나 눈금이 안 올라가는 현상. 그죠? 가스가 안 나가는 건 불통이에요. 1번. 가스가 미터를 통과하지만 지침이 움직이지. 이게 부동이에요. 가스가 통과하지. 이게 불통. 가스가 누출. 이건 누출이에요. 가스가 통과할 때 이상음을 낸다? 그러면 빙신. 그죠? 86번. 열전대 중에서 사용 온도가 가장 좁은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자, 백금 로시면요. PR 영도부터 1600도인가 그래요. 가장 넓어요. 좋죠? 비싸요. 그죠? 그 다음에 크로멜알루메 얘는 마이너스 20도부터 800도인가 해서 비행기의 외부 온도 측정하는데 비행기 외부에 달려 있어서 비행기 외부 온도가 측정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이제 철 고스탄단, 구리 고스탄단. 그래서 구리 고스탄이 철보다 약간 낮다, 범위는. 그런데 얘는 산화분위기에 강하다. 철이니까 산화분위기에 약하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기능장 보려면요. 어느 쪽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조금 배우게 돼요. 자, 87번. 캐리어 가스 유량이 10ml이고 기록지의 속도가 3cm일 때 어떤 성분의 시료를 주입하였더니 주입점에서 성분 피크까지의 길이가 15cm였다. 지속용량 계산식. 지속용량도 시험에 많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속용량 계산식 계산을 해서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 시간이랑
그 다음에 지속 유량, 지속 시간에 대한 지속 유량이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지속 용량 구하는 거죠. 이거는 유속 곱하기 지속 시간이다. 곱하기 10번. 88번. 전기 저항식 습도계와 저항식 온도 습도계는 얼마나 하느냐? 쟤는 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격 제어, 원격 검침, 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정도가 좋다? 좋아요. 물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고속에서 장기가 방치하다? 연속, 원격 제어. 이게 아주 자동 제어에서 기본이에요. 그죠?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검침된 그 센서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돼. 송신이 가능해야 돼요. 원격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리모트 미터링이 가능해요. 89번 적외선 분석, 적외선, 이상해요. 그죠? 적외선 분광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제, 여러분들 요즘이 좀 바빴어요. 이제 동절기, 그, 다중이용시설, 시장, 뭐, 백화점, 영어마을 막 다니는데, 한꺼번에 더 밀려서 막 오전에는 종로구청 일을 보고, 오후에는 막 서울시청 일을 막 보는데, 시간이 없는 중에 어제 여러분들 문제 같이 좀 이제 검토를 하려 그랬더니 또 저녁에 누가 왔어요. 그냥 형, 오래간만에 근데 간단히 앉으면 2병 마시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많이 못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인데 적외선 그러잖아요. 적외선 분광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적외선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알자 변화를 일으켜서 적외선을 해요. 그래서 석션되어 있는 그, 적외선을 갖다가 프레드 그 레이트를 검출을 해서 적외선 분포를 분석하는 거고, 고체, 액체, 기체상의 시료를 모두 측정하 좋아요. 열 검출기와 광자 검출기를 주로 사용해서 검출을 하고요. 적외선 분광기기를 사용되는 물질은 적외선을 반사하죠. 석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래 보면 반짝반짝하는 게 붙어 있죠. 그게 석영이에요. 아주 좋은 부도체예요. 전기를 안 통하는. 그래서 우리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사를 합니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90번. 연료가스의 햄펠식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탄화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성분을 분석한다. 흡수법과 연소법을 조합한 분석 방법이다. 흡수 순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중탄화수, 산소 아니에요. 마지막이 CH4예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화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메탄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저것도 순서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어떤 적어 왔나? 햄펠식 분석 방법에 저것도 순서를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헷갈리라고 나오는데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질소 성분은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로 각 성분의 용량을 빼서 계산한 값이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요거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91번. 액주형 압력계의 사용 시 이거의 마노메타. 물을 집어넣든지 뭘로든지 피는 감마 H로 계산하잖아. 그죠? 이게 액주형이에요. 저압했어요. 미압에. 자, 액체의 점도가 크면 안 돼요. 얘가. 끈끈해서 안 움직여요. 경계면이 명확한 요게.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온도에 따른 액체의 밀도가 얘 자체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관 현장에서 액주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액체의 점도가 크면 안 됩니다. 그죠? 점도가 CP가 높다는 얘기는 많이 높으면 코올타르 타막이에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그 얘기 적당해야죠. 점도가 아주 없으면 흘러내리죠 또. 아주 없으면 안 돼요. 적정해야죠.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그래요. 점도는 적정할 것. 92번. 습식 가스메타. 얘는 가스메타 아니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얘는 표준 유리한계예요. 다른 유리한계가 맞는지 검사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만해요. 앞에 이만큼 다이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집어넣는 구멍, 유체 들어가는 구멍, 나가는 구멍. 그 들어가면서 바가지 4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물에 있는. 그래서 정확히 계량되는 거예요. 면적이 커요. 얘는 계량기가 아니라 표준 계량기예요. 가스메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실험실에 쓰는 그런 계량. 계량이 정확하다. 이게 그거예요. 설치 공간이 크게 요구된다.
사용 중에 기차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계량이. 사용 중에 수위 조정등이 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죠? 이해되죠? 습식 가스메탄은 한 개 이상 문제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모르고 자꾸 나머지 다 건식이에요. 물 들어간 건 이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 계량입니다. 자, 93번. 이렇게 참 말이 세요. 마이크로파식 레벨 측정기, 수위 측정기에.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땡땡땡땡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다고는 수온압을 가지고, 수위가 얼만큼 있다. 이 얘기예요. 초음파식보다 정도가 낮다. 틀린 것은, 진공용기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측정면에서 비촉식이에요. 고온고압의 장애도 할 수 있다. 초음파식보다 정도가 높다. 그죠? 94번. 채취된 가스를 분석기 내부에 성분 흡수제 흡수시켜서 최적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가스 분석 방법은 어떤 거냐? 오르자뜻이 적외선 분석법 아니죠. 불꽃 이온화 얘는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화학 발광법 아니에요. 오르자뜻이 분석법이다. 자, 95번. 독성 가스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폭발 및 가스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갖고 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죠? 그걸 사무실에서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검지관법 사무실이죠. 시험지법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검출일부법. 그죠? 이거 갖고 다니는 거죠. 기체 크로마토피 그래피. 얘도 다 연구실 QC 하는 데서 쓰는 거고, 얘는 가연성 가스 검출이 갖고 다니는 거죠. 휴대용 검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96번. 다음 중 간접 계측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압력을 분동식 압력계로 측정한다. 2번 질량을 천칭으로 측정한다. 3번 길이를 줄자로 측정하는 거 직접. 압력을 부르돈가식 압력계로 여기다 꼽아서 부르돈가식 압력계. 부르돈가식 압력계. 부르돈가식 압력계. 이렇게 생긴 걸로 2차 압력계예요. 그죠? 간접 계측. 97번. 기체 크로마토피 그래피 측정 원리는 흡착이 얼마나 되느냐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캐리어 시켜서 운반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98번. 다음의 압력계 중 압력 측정 범위가 가장 큰 것은 U자형 아니에요. 좁아요. 링 밸런스식 아니에요. 부르돈관식 얘도 0부터 5, 0부터 1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분동식 압력계는 막 1000kg 이런 거 저울이에요. 그죠? 분동만 자유피토식 압력계만 분동만 달려놓으면 돼요. 범위가 레인지가 넓다. 99번. 다음 중 1차 압력계는 뭐냐? 여태껏 됐죠. 1차 압력계를 우리는 표준 압력계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유피스톤식 압력계. 그 다음에 마노메타 액주계. 그 다음에 경사관식. 그 다음에 2차는 대표적인 게 부르돈관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보잖아요. 부르돈관 2차, U자형 1차, 전기저항 벨로우즈 2차. 그죠? U자형 마노메터가 1차이다. 마노메터예요. 그죠? 1차 압력계를 우리 표준 압력계, 2차 압력계가 맞는 거. 마지막 문제 땡땡땡. 차압식 유량계로 유량을 측정하였더니 오리피스 전후의 차압이 1936 미리 H2O일 때 유량은 22 세제곱미터 퍼 아워였다. 차압이 1024 미리 H2O이면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이든가. 마지막 문제네요. 또 해봐야죠. 입이 다 막 탑니다. 자, Q2는 어떻게 써요? 루트 델타 P1분의 델타 P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Q1. Q1분의 Q2는 이거니까. 그죠? 근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Q1 유량 22 곱하기 루트 전후 1936분의 후 1024. 일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유량은 이렇게 된다. 요거에 요 율이 얼마나 되느냐? 루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16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2020년 마지막 시험 문제를 같이 잘 풀었습니다. 늘 시험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자라는 건 책을 참고해가지고 교재를 그래서 풀어놔서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많은 도움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